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상황에서는 빨리 쓰러져 있는 생크라드님을 집까지 업어 모시고 가는 일이 최우선이라 생각해 그냥 동굴에 두고 나왔습니다. 플레어, 지금 당장 엠펜저와 싸웠던 그 동굴로 돌아가 아이를 데리고 오게나. 최대한 빨리. 아이는 왜? 이유는 묻지 말고 빨리! 네, 생크라드님의 말씀이라면 빨리 가서 그 아이를 데려다 주게나. 부탁하네. 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보. 제가 다녀오겠어요.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겠어요. 당신은 여기 남아서 생크라드님을 간호해드려야지. 내가 빨리 다녀오겠소. 아니, 여보, 저 아기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 제가 다녀올게요. 당신... 알았소. 그 대신 빨리 다녀와야 하오. 고마워요, 여보. 그러면 다녀올게요. 이제 어떻게 하지? 생크라드님과 엠펜저가 싸웠으면 엄청난 싸움이었을 테고 당연히 당한 쪽은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엠펜저의 참혹한 모습을 보아가면서 아기를 데리고 나와야 하나? 차라리 데릭을 불러서 다시 올까? 아니야. 지금은 그런 사소한 문제로 아기를 내버려둘 수 없어. 그냥 동물 시체로 생각하고 들어가 보면 괜찮겠지.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신경이 곤두서서 헛소리를 들은 걸 거야.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지? 저 빛이 혹시? 저 아이가 엠펜저의 아이? 아! 휴, 큰일 날 뻔했구나, 애야. 너무 귀엽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었으면. 그래, 나가자. 그러고 보니 엠펜저의 시체는 싸움 후에 그이가 묻어주었나 보구나. 휴, 다행이다. 저 아이가 그 동굴에 떨어져 있던 그 아이인가? 예, 생크라드님, 그 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 아이를 이리 가까이 나에게 좀 보여주게. 네, 생크라드님, 보세요.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웃는 목소리가 꼭 방울 굴러가는 소리처럼 너무 예뻐요. 이런 애 하나 있었으면. 플레어,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지금까지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맙네. 무슨 말씀을?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겨우 길 안내뿐이었는걸요. 하지만 생크라드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부탁이 있는데 반드시 해줘야 할 일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칼로 저 아이의 심장을 꿰뚫어 죽여주게. 저 애를 말입니까? 놀라지 말고 이리 와서 내 말을 듣게나.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대각성 아크투리어스의 전기를 타고난 아이. 그래서 저 아이가 크게 되면 이 세상을 피로 물들일 게야. 지금 죽이지 않으면 저 아이가 큰 후에는 아무도 저 아이를 죽일 수 없을 걸세. 그런... 지금 내 몸은 엠펜저와 싸움으로 귀가 더러워져 있어. 저 아이를 찔러도 죽일 수가 없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자네의 손에 이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네. 내 손에 전 세계의 운명이? 여보,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칼을 들고 그래요? 여보, 어쩔 수 없소. 그 아이는 이 세상을 붉은 피로 물들일 악의 씨앗이오. 지금 죽이지 않으면 후회한들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다 하니 어서 그 아이를 내놓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죽이게 놔둘 수 없어요. 전사 같은 아이라.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저희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아내가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예뻐서 그러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사실 엠펜저와 나의 싸움은 반전과 그에 맞서는 싸움이 아니었다네. 그 아이를 죽이고 살리기 위해 했던 싸움. 하지만 막상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니 차마 죽일 수가 없어 부탁했던 것인데. 네, 이거 2장이에요. 모두들 나에게 그렇게까지 말하면 할 말이 없군. 생크라드님, 이 아이를 저희 부부가 키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희에게 맡겨두시면 아무래도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소. 감사합니다. 정말 잘 키울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소.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천사같은 아이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어떤 대가든 치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절대 경솔하게 들어선 안 돼요. 그 아이를 키우되 첫째, 20세가 되기 전에 절대 살생을 하면 안 되고, 둘째, 마법을 배워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어기게 되면 이 세상의 파멸의 모래시계는 뒤집어지고 그 시간이 다하는 그날 이 세상은 피로 물들어버릴 것이오. 명심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생크라드님께서 하신 말씀 머릿속에 새겨놓고 이 아이 정성껏 잘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대로 커서 20세가 되면 그 칼을 주어 나를 찾아오게 하시오. 그럼 내 아이인 줄 알아보고 제자로 삼으리다. 네, 알겠습니다, 생크라드님. 여보, 정말 잘됐어.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아이를 얻게 되었으니. 그럼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 전부터 당신이 아이를 갖게 되면 지으려고 했던 시즈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시즈? 시즈 좋군. 부르기도 좋고. 하하하. 어라, 이 녀석 보게. 이 녀석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드나 보군. 나의 사랑 엘리어드님께서 돌아오셨다. 과연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그러던 중 그가 2달 만에 깨어난 것이다. 이거 근데 중간에 동영상 원래 있지 않아요? 3D 동영상? 그거 왜 안 나오지? 3D 동영상 있었던 것 같은데 동영상 자체가 계속 안 나오네? 오프닝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지? 머리가 너무 아파. 거기 아무도 없나? 엘리어드님, 머리야. 정신이 좀 드세요? 이 목소린 슈? 슈 맞아? 네.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꿈을? 이런 이제까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였나? 이렇게 현실적이고 황당한 꿈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저 엘리어드님, 슈,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황당하고 아주 더러운 꿈을 꾼 이야기를 들려줄게. 꼭 끝까지 들어보렴. 응? 응? 슈, 왜 그래? 아버지가 내가 늦잠 잔다고 깨우라고 해서 온 거지? 그렇지? 맞지? 걱정 마. 오늘은 아주 늦게 일어날 거다.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봐. 알았지? 슈, 이봐, 슈. 내 옆에 있어? 네, 전 엘리어드님 곁에 있어요. 하하, 슈, 놀랐잖아. 나 혼자 꿈속에서 떠드는 줄 알았지? 그보다 내 꿈에 대해서 들려줄게. 들어봐. 알았지? 제발 대답 좀 해봐. 왜 그러는 거야? 빌어먹을. 왜 계속 대답이 없는 거야? 738년 12월 10일 디아다라?
저 엘리어드 도련님, 꿈은 아니었나? 내가 어떻게 된 거냐? 2달 전쯤 마리아라는 여자분이 피투성이가 되어 실신에 있는 도련님을 업고 이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곳의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도련님을 치료했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도련님은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2개월하고 13일 동안? 그래. 슈? 네? 이곳은 어디고 너는 왜 그 예쁜 얼굴에 안 맞는 칙칙한 군복을 입고 있는 게냐? 아, 네. 도련님, 이곳은 프리셀로나의 본부이고 저는 이곳 프리셀로나의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프리셀로나 군? 네, 2달 전. 그러니까 엘리오드 도련님이 이곳에 오시기 2달 전에 레이그란츠 도련님을 중심으로 하는 쿠데타 세력이 공화정부를 휩쓸고 비동조 인사들은 구 여권 야권을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레이그란츠 그 자식이 그런. 그리고 다른 사건은? 그리고 슈,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렇지. 내가 깨어났을 때부터 너의 행동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말해봐라. 그렇게 멍청하게 있지 말고 말해보란 말이다. 슈, 레이그란츠 도련님이 그 자식이 왜, 무엇이 어떻게 했다는 거냐? 레이그란츠 도련님이 알브레이트 수상각하도 살해했습니다. 뭐야? 레이그란츠 그 녀석이 백부님을 죽였다고? 엘리오드 도련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이그란츠 도련님은 백부님 뿐만이 아니라 도련님의 자택에서 일하던 모든 시종들과 집사들을 모두 끌고 가서는 말도 안 되는 제명을 씌우고는 모두 그런 저는 레이그란츠 도련님이 그 자식을 말할 때 도련님이란 존칭은 빼. 그런 개자식을. 그리고 너는 뭘 잘했다고 우는 거야? 그만 울어. 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레이그란츠 도련, 아니 그 자식이 저택을 습격했을 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숨어다니며 도시를 빠져나왔는데 그때 마침 구여권 정치인분들과 베르가모 디아디라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자크 드모레이님의 제야 세력이 결탁되어 프리셀로나라는 군정 형태의 괴뢰 정부를 조직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너무 그 자식이 행한 비인간적인 행위에 너무 격분해서 이대로 떠도는 것보다 이 프리셀로나의 몸을 의탁하여 그 자식을 쳐부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이곳에 이런 망할 자식 레이그란츠, 너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어. 우와, 뭐야?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진정해야 돼요. 이건 뭐냐? 얼굴 반쪽에 붕대를? 슈, 거울 좀 가져와봐. 아니에요. 아직 그 붕대를 풀면 안 돼요. 도련님, 상처가 덧나니 나중에 풀으셔야 해요. 지금은 안 돼요. 입 다물고 당장 거울 가져오지 못해? 도련님, 왜 바보같이 서 있는 거야? 내 말 못 알아듣겠어? 거울을 가져오란 말이야, 빌어먹을. 알겠습니다, 도련님. 휴, 오늘로써 2달하고 13일째. 오늘도 엘리어드님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 이대로 계속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엘리어드님, 제발 일어나야 해요. 제발. 마리아님, 무슨 일이죠?
엘? 혹시 엘리오드님이? 네, 방금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빨리 가보세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한쌤. 아, 네. 빨리 엘리오드님에게 가보세요. 얼른요. 그러면 먼저 가볼게요. 나같은 일개 병사의 이름을 기억해주시다니. 역시 마리아님은 우리 프리셀로나의 병사들의 천사야. 천사가 됐네, 마리아가. 아, 마리아님 아니십니까? 마리아님, 엘리오드님께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네, 방금 이야기를 듣고 엘리오드님께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희가 한 발 늦었군요. 이봐, 우리가 마리아님의 길을 막고 있었잖아. 아차, 이런. 빨리 이 자리를 뜨자고. 고마워요, 그랜트 비숍. 이봐, 우리가 너무 시간을 끌고 있잖아. 마리아님, 어서 들어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세요. 마리아님께서 저렇게 기쁜 얼굴을 짓고 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 정말 처음인 것 같군. 마리아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후로 언제나 슬픈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 엘리오드님. 우와. 엘리오드님? 엘리오드님, 깨어나셔서 정말 기뻐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슈?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은 슈 부관님 아니세요? 이 녀석이. 에? 으악! 무슨 엘리오드님 도대체. 아, 망할년. 뭐야? 누가 너 따위 년에게 날 살려주라고 했어? 어? 아니 그건. 닥쳐, 망할년.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괴물딱지의 얼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어? 자, 내 얼굴을 똑바로 봐라. 귀가 한쪽이 없고 얼굴에는 상처투성이인 이 괴물의 얼굴을. 마리아, 너는 무슨 속셈으로 날 살린 거냐? 엘리오드님, 제발. 나를 살려내 내 재산을 가지려고 했었냐? 아니면 나의 집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말해. 빨리 말하라니까. 저는 엘리오드님을 지키려고. 닥쳐. 왜 내가 너 따위 년에게 보호를 받아야지? 너 따위 년에게서. 엘리오드님, 제발 이 손 좀 놔줘. 왜 원하지도 않는 동정을 베푸는 거야? 어째서? 왜? 망할년. 그 죄로 이곳을 너의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죽어! 도련님, 마리아님을 죽일 작정이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정신 좀 차려요, 제발. 너는 닥치고 있어! 엘리오드님. 엘리오드님. 닥쳐, 니녀는 내 이름을 부르지도 마. 으악!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너 같은 쓰레기는 죽어야 해. 죽어버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련님이 저렇게 변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엘리오드 도련님에게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진 모르지만 평소 여자들에게 자상했고 자신감을 잃지 않던 모습만 보아온 나로선 처음 보는 행동이었고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다. 자신의 꿈이 깨어진 것에 대한 자괴감인가? 아니면 추한 얼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레이그란치에 대한 분노인가?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들어가도 되겠나? 되는 걸로 알고 들어가겠네. 얼굴이 말이 아니군. 장교, 엘리어드에게 식사는 주는 것인가? 네, 매일 3끼씩 음식을 주지만 음식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안 먹으면 마리아 양이 힘들게 자네를 살린 보람이 없지 않나? 시끄럽다 늙은이. 쓸데없는 참견이다. 뭐시? 이 자식이... 괜찮다. 장교, 내 뒤에서 기다리도록. 네. 그래, 기분은 어떠한가? 누구든지 칼로 난도질해서 죽이고 싶은 기분이야. 정말 기분 더럽군. 그러니 내 앞에서 짓거리지 말고 꺼져다오. 물론 자네가 당한 모든 일들을 감안하면 자네의 그런 기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네. 정말로 자네에게는 정신적으로 충격이 클 것이야. 그러나 자네 말고도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네와 같은 부모 형제들을 잃고서 슬픔에 잠겨 있다네. 그리고 지금도 이 밖의 세상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네.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비해 지금 너의 행동과 기분은 지나친 사치라고 할 수 있다. 닥쳐! 닥치란 말이야! 이 빌어먹을 늙은이!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야기야. 더 이상 내 앞에서 짓거리지 말고 꺼져! 그러면 이야기를 돌려서 자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것이 있다. 우리에게 자네의 힘을 빌려주게. 늙은이, 귀가 먹었나? 제발 좀 닥쳐. 꺼지라고. 우리가 레이그란츠를 죽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없겠나? 이 쓰레기가 된 인간이 무얼 할 수 있겠나? 쓰레기가 된 내가. 우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들어보게. 프리셀로나에 대해서는 슈 부관에게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는 레이그란츠를 필두로 하는 정부군의 탄압에 조직적으로 맞서는 부대, 즉 자유를 상징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인 부대이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부군과 싸워 승리하여 이 세상의 평화와 자유를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상당히 나쁘게 전개되고 있어. 정부군은 가디안을 움직이게 하는데 성공했다. 가디안? 그건 이미 700년 전 멈춰버렸을 텐데. 제국의 힘을 빌린다면 육노인을 대신할 마법사는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겠지. 남의 일처럼 말할 문제가 아니야. 가디언은 본래 나의 성조 상페드모레이가 만들었던 공화국의 상징. 그 가디안이라는 병기의 강력함에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 그 때문에 수많은 프리셀로나 장교와 병사들이 죽었네. 그래서 우리는 가디안을 최우선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작전을 세우고 프리셀로나 자체에서 우수 엘리트 대원을 모집해서 조직한 독립공병대를 편성해 창설했네. 그리고 4일 전 작전에 들어가 12명의 목숨을 담보로 그 병기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작전은 실패하고 모두들 가디안에게 밟혀 죽었다. 그 이후 그 무서운 살인기계로 인해 현재 우리는 디아디라에서 마지막 최후 방어선을 치고 있는 상태이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나가서 가디언을 부숴달라는 건가? 자네에게 그 병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 그러나 그건 지금으로선 자네 능력 바뀌고, 내가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에게 자네 같은 카리스마적이고 실력 있는 무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네. 부디 우리에게 자네의 손을 빌려주게나. 손? 자, 여기 손. 내 손이 있어. 잘라서 가져가 보시지. 나는 말이야, 내 손으로 레이그란츠를 죽이는 것이 나의 인생 최대의 목표. 내 당신 밑에 들어가 너희들의 개가 되어 애들 같은 세력 다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손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원인인 레이그란츠를 죽이는 것이 나의 목표 중 하나다. 그래?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이구나, 늙은이. 허나 그 개자식을 죽이는 건 나야.
나 혼자뿐이라고. 누가 그 녀석을 먼저 건드린다면 내가 그 녀석을 먼저 죽이겠다. 알겠나? 그래, 알았다. 그 자식을 붙잡으면 자네 이외에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지. 대신 자네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하겠네.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니니 들어보게나. 우리와 함께 할 생각은 없더라도 일단 목적이 같다면 프리셀로나의 기사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어떤가? 기사? 농담하는 거냐? 그건 너희들의 군에 들어가 개가 되라는 소리가 아닌가? 아니네. 이 기사라는 자격은 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격이네. 자세한 건 장교가 설명해 줄 테니 들어보도록. 장교? 설명해주게. 네. 현재 사단급에는 용병급 기사가 3명씩 상주하여 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직 기사이거나 스스로 지원한 것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네요. 군과 별개의 군대이죠. 계약직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용병들이며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이 끝나면 계약기간의 급을 주고선 다시 신청을 받는 방식입니다. 자원하는 기사들은 그들이 원하여 프리셀로나의 기사가 된 것으로 그들은 언제든지 기사직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단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 연대본부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군 내에서 기사의 위치는 연대장과 대대장의 중간급수로 사단장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지만 병이나 야전장교에 대한 통솔권도 가지고 있어 때때로 연대대장의 위치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군복을 입지 않는 대신 아군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문장이 새겨진 망토를 걸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다, 장교. 자리로 돌아가도록. 네. 이해가 가는가?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게나. 그러면 기사라는 직책은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고 싶을 땐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땐 나가도 된다, 이 이야기인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다네. 그래, 조금은 마음에 드는구나. 마음에 든다는 말은 기사 직책을 맡는다는 것인가? 그래, 그렇지만 나중에 이곳에 나갈 때 너희가 딴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야. 그리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기사가 되는 데엔 2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말해보게나. 내 목적은 어디까지나 레이그란츠. 그 개자식을 베어서 녀석의 가슴살을 씹어먹고 심장에 있는 피를 짜서 마시는 것이다. 그 일이 성사될 때까지만 기사질을 하겠어. 나도 그 이상 너에게 원하지도 않는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겠지.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은 뭔가? 전장에 나가서든 이곳에서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내가 담당하는 부대의 모든 결정은 내 판단 위주로 하겠다. 어차피 목적이 같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좋을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개가 아니니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지 말아라. 그래, 알겠다. 너의 모든 조건을 수용해주겠다. 자네는 이제부터 프리셀로나 기사에 어느 정도 직위를 맡을 건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알았네. 그러면 자네는 이제부터 프리셀로나의 기사가 되었네. 축하하네. 시끄러워. 무엇이 축하할 일이라는 거야? 아, 그리고 자네에게 말해줄 것이 있네. 들어보게나. 며칠 전 프리셀로나에 익명의 투서가 한 장 왔었는데 그 내용은 정부군이 현재 제국 쪽에 붙어서 엠펜전과 무언가 만들 동안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 이 투서를 쓴 사람은 자기가 적국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니 결정적일 때 도와주겠다고 써있었네. 간단한 내용이어서 프리셀로나에서는 이 투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으나 마리아에게서 전해 들은 과거 엠펜저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가 들어맞아 지금 그 문제의 이야기로 프리셀로나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네. 며칠 뒤에 자네도 기사직위로 프리셀로나 장교들과 같이 회의에 참석했으면 하네. 그런 회의 따위 관심이 없으니 내가 들어가길 원하지도 마라. 처음부터 비협조적이군, 엘리어드. 이봐, 늙은이. 기사직위는 자기 마음대로라면서. 그래, 알겠네. 자네 마음대로 하게나. 그리고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으니 만나보도록 하게. 장교.
말이 이렇게 많어? 네, 알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이봐, 늙은이. 내가 너희들과 친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나는 너희들과 친해질 이유 따윈 없으니 제발 친한 척하지 말아줘. 그러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게나. 모셔왔습니다. 요, 안녕, 엘리워드. 저 자식은 크로이체르? 알아봐주다니 고맙군. 제국의 개인 자식이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말이 좀 심하군, 엘리워드. 제국의 개라니. 닥쳐! 네 녀석에는 그 말도 아깝다. 엘리워드, 이 사람은 이제까지 사정이 있어서... 닥쳐!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네 상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니 내 앞에서 꺼져버려, 당장! 엘리워드, 자네가 크로이체르에 대해 이제까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네. 내가 설명해줄 테니.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엘리워드, 내가 왜 너희들과 싸워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우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나 크로이체르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테니. 네 녀석의 이야기 따윈 듣고 싶지도 않아. 나에게 한번 덤빈 녀석은 나의 영원한 적이야. 일단은 레이그란츠의 일이 먼저니 그 후에 너도 각오하고 있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네 녀석에 대해서는 제국 이야기밖에 없을 거 아니냐? 아니, 나는 처음부터 옛 제국을 없애고 새로이 개혁을 시키고자 제국에 충성한 것이었다. 웃기지 마라. 내가 그 이야기를 믿을 것 같아? 네가 나의 이야기를 믿고 안 믿건 간에 우선은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라. 네가 부정하려는 말들은 내 이야기가 모두 끝난 후에 말해도 늦진 않으니. 그래, 마음대로 짓거려 보시지. 나는 제국의 조그만한 지방 신흥 영주 출신이다. 나의 집안은 2대 전까지만 해도 평민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 그러나 나의 할아버지가 당파 싸움이 한창일 때 유명한 정치인 하나를 상대파의 악마주의자라는 거짓말로 몰아밀고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은 귀족의 신분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 집은 더러운 짓으로 귀족 신분이 되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시녀에게서 듣게 되었지. 그 후로부터 나는 귀족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고 귀족 신분이라는 것으로 안이하고 방만한 삶을 살아온 나의 아버지를 매우 경멸한 적도 있었다. 허물어져가는 제국을 혁신적으로 개혁시킨다는 야망을 세웠다. 그러기 위해선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치계에서 거물급 정도의 인물과 손을 잡아야 했는데 그래서 만난 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자크 드모레이님이시다. 공화국의 야당파에서 최고 거물인 자크 드모레이님께서 나의 야망과 꿈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그와 은밀하게 손을 잡고 일에 착수하게 되었다. 나는 우선 제국의 군에 입단하여 여러 공을 세우면서 제국의 재상이자 동성파의 거물인 엠펜저에게 호감을 가지도록 행동하였다. 공을 세우기 위해선 치욕스러운 짓도 하고 더러운 짓도 하였지만 개혁되는 제국을 생각하며 꾹 참고 일을 성사시켜왔지. 크고 작은 공들을 세우면서 나는 점점 계급이 올라가 끝에는 엠펜저의 직속 부하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척하고 그의 곁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의 행동을 주시하였다. 그리고 자크 드모레이님께 연락을 취하며 스파이 짓을 하기 시작했지. 그러나 엠펜저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미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줄은 전혀 몰랐지. 그래서 그는 나에게 너희 일행과 싸우라고 한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이 너희 일행과 싸웠을 뿐이지 너희에게 나쁜 감정은 없었어.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 제국에 있어 보았자 낭패만 볼 것 같아 이곳으로 온 것뿐이야. 다른 이유는 없다. 이제 나에 대한 오해는 풀렸을 거라 믿는다. 누가 니놈 따위의 과거를 알고 싶다고 했나?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는 레이그란츠 녀석을 없애기만 하면 돼.
이것이 절대선의 육체? 신의 씨앗을 받을 수 있다는 고결한 동정. 드디어 내 손에 넣은 건가? 드디어 내 손 안에 들어왔구나. 으아하하하하.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것인가? 얘가 그 1장에서 나왔던 걔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그 목사님 데리고 가네? 절대선의 육체만을 얻었다는 것은 어딘가에 절대악의 영혼만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 절대악의 손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힐 때까지. 와, 근데 진짜 입 아프다. 디아디라. 740년 6월 20일 디아디라.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슈. 제가 엘리어드 도련님을 모셔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네. 엘리어드님? 엘리어드님, 이미 전체 회의가 시작됐어요. 엘리어드님이 이 중요한 회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저희가 찾아와 통보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엘리어드님이 참석을 안하셔서 회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으니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프리셀로나가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는 중요한 회의이니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엘리어드님, 뭐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엘리어드님, 이곳에 오신 후로 항상 제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신 적도 없으셨고 항상 무시하시고. 슈. 엘리어드님, 슈 부관이 묻고 계시잖아요. 무엇이든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엘리어드님, 이번 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회의예요. 우리 프리셀로나 군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번 회의는 꼭 참석하셔야 해요. 엘리어드님, 이번 회의에서 장군들은 엘리어드님께 매우 기대가 크다고 해요. 이 뜻은 이제까지 이 프리셀로나에서 엘리어드님의 공이 크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엘리어드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죠. 그러나 엘리어드님께서 회의에 거의 참석을 안하셔서 조금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회의에 빠지신다면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니 꼭 참석하셔야 해요. 알았죠? 듣고 있는 거예요? 엘리어드님, 그 칼은 제가 나중에 깨끗이 닦아놓을 테니 지금은 회의장으로 함께 가요. 알았죠? 제 말 안 들려요? 닥쳐! 엘리어드님. 마리아, 제발 좀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다오. 에? 난 말야, 너의 그 재수없는 상판과 말투를 보고 들을 때마다 재활의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야. 알겠나? 부탁한다. 마리아, 괜찮아요? 슈, 나 혼자 있게 해줄래요? 5분, 아니 10분 후에 나올게요. 네, 알았어요. 오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오빠를 구했는데 오빠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마리아가 이곳에 왔을 때 얼마나 심한 부상을 입었었는지. 하지만 마리아는 오빠를 간호해야 한다며 왕쾌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병석에서 일어났었어요. 오빠는 깊이 후회할 거예요. 마리아의 진심을 알게 되는 그날에.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가? 유저한테? 아, 말이 왜 이렇게 많어.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 왜 이렇게 늦는 거지? 빨리 오셔야 할 텐데.
혼잣말인데? 혼잣말? 속으로 하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회의인데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채, 일개 기사인 주제에 우리 장교들을 기다리게 하다니. 그래도 일은 잘하지 않소. 일? 그 녀석이 뭘 잘한단 말이오. 그 녀석 때문에 디아디라 주역 주민들은 우리 프리셀라군을 비난한단 말이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녀석이 며칠 전 디아디라 주변 한 마을에 병사들을 이끌고 들어가 다짜고짜 스파이가 이 마을에 숨어들어 갔다면서 마을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냥 수색일 뿐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단 말이오. 문제는 그 녀석이 보통 수색이 아니라 모를 만들면서 수색을 했답니다. 마루도 뜯고 마당 땅도 파헤치고 심지어 집안의 벽장까지 뚫었답니다. 맙소사, 머저리 같은 녀석. 쓸데없는 짓을 했군. 똑똑하게 생겨서 최소한 바보짓은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엘리워드는 스파이를 잡았소? 처음부터 스파이 따윈 없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은 집안은 풍지박살났고 우리 프리셀로나군은 상당히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자 그만하게나. 아무리 쓸데없는 짓을 한다 해도 절대 그 젊은이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네. 카카, 그런 녀석을 왜 기사장 직위를 맡게 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젊은이는 병사들을 이끄는 무엇인가가 있네. 그래서 내가 기사장 직위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지. 카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난폭한 녀석이 병사들을 이끄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그 무엇인가 있다 해도 무식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잘 생각해보게나. 6개월 전에 우리 프리셀로나 북부지역이 최방위선이 무너졌을 때 엘리오드가 이끄는 보병 1개 중대가 정부군 1개 대대를 상대로 싸워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 프리셀로나는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그 전투의 승리의 원인은 엘리오드가 지형적 전략을 잘 구성한 것도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큰데도 병사들이 그를 믿고 명령에 따랐기 때문이네. 그게 바로 병사들을 이끄는 영웅의 기세라는 거네. 그렇군요. 저도 그 전투에 대해서 약간 들었지만 훌륭한 전략과 병사들이 대장에 대한 충성심이 이끈 완벽한 전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요즘 병사들의 떠도는 소문들에 들어보면 그 젊은이가 이끄는 부대는 절대 무적이라고 하더라네. 네, 그건 사실입니다. 병사들에게는 엘리오드 기사장이 승리의 신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프리셀로나 병사들에게는 엘리오드가 절대적인 존재이네. 만약 그 젊은이가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정부군에게 전멸당했을 걸세. 나는 그 젊은이가 우리 편에 있다는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리네. 카카, 그렇다고 해서 그자를 계속 고삐 뿔린 망아지 마냥 풀어둘 순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 젊은이를 구속한다면 그건 우리 프리셀로나 군의 전체 전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네. 그리고 병사들은 우리 프리셀로나 장군들에게 감정이 생길 것이고 사기 또한 떨어질 것이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은 분산되어 그날로 괴멸할 것이네. 그는 이제 우리 프리셀로나 군의 주역이 되었네. 그러니 그와 친하게 지내진 않더라도 싸우진 말게나. 그와 싸워서 이득될 건 하나 없으니. 그렇지만 카카, 저는 그 녀석 때문에 병사들에게 제2연대장 인도에 그 사건을 나에게 보고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네. 병사들의 원성은 자네가 알아서 병사들을 잘 타일러 보게나. 그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둡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길 빌어먹을 녀석. 훗, 엘리오드. 더 이상 회의가 늦어지면 곤란하니 엘리오드와 마리아는 빼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죠? 뭐하는 짓인가?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자네들 이번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오? 우리 프리셀로나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요. 그런데 늦는다는 건 되었네. 모두들 그만하게나. 엘리오드, 마리아, 다음부터는 늦을 때 꼭 연락을 하도록. 네, 다음부터는 꼭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 보세요. 좋은 꿈 꾸세요. 멍청한 년, 굽실거릴 거면 길거리에 나가서나 해. 아니, 그게... 저 자식을... 자, 회의를 시작해야 하니 자네들을 자리로 들어오게나. 엘리어드, 이곳은 높은 분들과 회의하는 곳이야. 자세 좀 어떻게 해봐. 훈, 저 자식이? 구간. 네. 준비한 자료를 장군들에게 보고하게. 네, 지금까지의 프리셀로나 상태와 실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프리셀로나군은 8개월 전 정부군의 가디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대체병기 MAR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여 디아디라 남서쪽 공업단지에서 약 3개월 동안 40대의 양산을 하였습니다. 전 병기를 2주간 실험과 모의전투를 걸쳐서 요슈 베르노아 사단장이 이끄는 제8사단 소속 제73기갑대대와 제38기갑대대 편성, 그리고 엘리어드 본 하인베르그 기사단장이 이끄는 제303 독립기갑중대 편성하여 최전선에 투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프리셀로나군은 정부군의 6기갑 연대를 분산시키고 포로 6,100명과 군수품 3,400점을 수거하고 전선을 정부군의 예전에 점령당한 수도 돔까지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 돔의 탈환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업 내 부관, 모두들 슈 부관에게 들었겠지만 현재 우리 군은 MAR 생산으로 전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모두들 좀 더 열심히 해주도록. 자, 그럼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브리핑에 들어가겠네. 부관! 네. 너무 길어.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꼭 정령해야 하는 곳이 수도 돔, 세테판 연구지구, 에스테닐 토탈 공업단지 등 세 지역이 거론되었습니다. 그와 최근 MAR의 대응으로 정부군은 세테판 연구지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생체병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지역은 적의 주요 거점이니 난 돔으로 가겠다. 뭐라고? 이봐 기사장, 자네 제정신... 돔은 내가 가서 점령하겠다. 방해하지 마라. 수도 돔은 가장 중요한 전략지라 그곳의 탈환 여부에 따라 전선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수도 돔은 꼭 필요하다. 모든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그곳은 점령해야 한다. 그래, 이번 작전은 시가전에 능수능란한 기사장 엘리어드가 성공이 되어 돔을 점령하도록. 각하! 이런 중요한 작전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작정... 아니, 이번 작전은 엘리어드가 제일 적격일세. 내가 엘리어드를 추천한 건 내가 엘리어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일세. 그러니 믿고 맡겨보세나. 다른 장군들은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게나. 그런 뜻이냐? 시시콜콜한 회의가 다 끝났으면 난 돔에 갈 준비를 하러 나가겠다. 후에 나를 찾을 일이 있어도 일이 끝나기 전까진 찾지마. 저런 무례한... 저 녀석을 그냥... 각하, 어째서 저런 일개 기사의 말에 농락당하시는 겁니까? 정보차장, 이건 농락하는 것이 아니네. 그건 자네의 착각이야. 네? 나는 그와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네. 아니 각하, 저런 자와 약속을 하시다니. 그가 이 프리셀로나의 기사 자격으로 남아있는 조건을 약속한 것이네. 각하, 그자가 부당한 약속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약간은 억지성이 있었지만 그렇진 않았어. 아니, 일개 기사가 각하께 조건을 제시하다니 도대체 무슨 조건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길, 내 목적은 언제까지나 레이그란치 그 개자식을 베어서 녀석의 가슴살을 씹어먹고 심장에 있는 피를 짜서 마시는 것이다. 그 일이 성사될 때까지만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든 이곳에서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나는 모든 결정을 내 판단 위주로 하겠다. 어차피 목적이 같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개가 아니니 나에게 명령 따위 할 생각 말아라 라고 했었지. 맙소사. 그런... 아직도 그 말과 말투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살이 베어지는 듯한 차가운 칼 같은 살기였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최소한 그가 우리에게 조그마한 우호감이라도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네. 그가 우리의 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이대로 놔둔다는 것은 후에 지휘계통이 엉망이 되어 장차 우리 프리셀라군에게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저도 약간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크게 하고 싶기도 한데 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막 그렇게 못하겠어요. 다 들려 밖에서. 그래서 제가 빨리 막 그거 사고 싶어요. 방음부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도 막 되게 조그맣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잘 안 돼. 더 원래도 발연기인데 더 발연기야 진짜. 그러나 이 일을 우리끼리 정하고 명령하는 식의 체제가 되면 그는 분명 우리에게 반감을 가질 것이야. 어차피 그의 적이 우리의 적이고 혼자서도 잘 싸우니 그를 그냥 놔둬도 상관없지 않겠나? 잘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그러나 각하 언제까지 저런 난폭한 자와 함께 일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자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와 같이 있다가는 자체가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더더욱 난폭해질수록 우리에게는 득이 되는 것일세. 난폭해질수록 득이 된다니? 각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대들은 그가 난폭한 이유를 아는가? 생각할 것도 없소. 각하 그자의 성격 자체가 난폭한 것이 아닙니까? 아닐 것이오.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예전에 엘리어드는 남자에게는 관심 없지만 여자에게는 상당히 호의적이고 잘해준다고 들었소. 그렇다면 엘리어드는 여자만 밝히고 남자에게는 난폭한 변태기사란 말이오. 그것도 아닐 것이오. 2년 전 그 착하고 귀여운 마리아를 죽도록 패지 않았소. 내가 아는 건 엘리어드는 정부군의 우두머리인 레이그란츠라는 말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폭주하여 난리를 친다고 들었소. 그러면 레이그란츠 때문이오. 이유가? 네, 2장 시작했어요. 나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레이그란츠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오. 아니요, 그는 엘리오드의 동생인 레이그란츠는 그의 분노를 폭발시킬 하나의 대상에 지나질 않아. 엘리오드의 동생?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엘리오드가 잃은 프라이드. 그는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려는 목적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아나기가 힘들어.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간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 그 어떤 것도 아니야. 결국은 프라이드는 자신의 스스로 쌓은 탑이었을 뿐인데,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동생 레이그란츠는 권력을 얻기 위해 자기 부모님까지 죽인 남자. 한마디로 미친놈이야. 평소에 엘리어드라면 어려울 때일수록 냉정했을 테니 이런 미친 인간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겠지만 지금의 엘리어드는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가 레이그란츠를 향해 쏟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분노는 더욱 더해져 적에게 돌아갈 것이네. 우리로서는 든든한 아군이 스스로 분노를 더해서 쏟아부으니 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일세. 그 정도로 일을 잘해준다면야 그에 따른 사소한 불편한 점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듣고 보니 깊은 생각이 있으셨군요. 역시 각하이십니다. 역시 각하께서는 생각이 깊으신 분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다니 면목 없습니다. 자, 모두들 잘 알아들었으면 나머지 이야기를 끝을 냅시다. 정군! 집중하고 잘 들어라. 나는 결코 두 번 말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수도 돔을 공략한다. 알겠나? 좋아, 그런 의미에서 전방을 향해 함성을 지른다. 함성 준비! 발사! 좋아, 가자. 잠깐.
무슨 일이냐? 나도 같이 가겠어. 너의 증언군은 필요 없다. 우리만으로 충분해. 나의 부대는 가지 않는다. 나만 가는 것이지. 니놈도 필요 없어. 나도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니다. 이건 명령이라서. 마음대로 해라. 대신 방해나 하지 말아라. 물론이지. 정군 앞으로! 와, 잠깐 왜 이렇게 느려? 장비를 해야 되나요 또? 잠깐만요. 엄청 잠깐만요. 뭐를 장비해야 되지? 타이거 마스크, 그리고 키높이 구두. 아, 가시면류관이 누가 입었던 거지? 아, 시즈가 입었었구나. 갑옷을 뭐 입었었죠? 갑옷을 뭐 입었었는지 까먹었네. 반지가 없어졌어요. 아니구나. 무기는 목검, 모자는 부더기 모자, 갑옷은 이거 다 넣어놔야 되죠. 와, 뭐 이거 다 모자르네. 완전 다 넣어야 되네요.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이브 할게요.